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학생사회가 총장 선임 과정에 대한 학생 의사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구 사망사건 가해자 재판을 앞두고 TF 활동이 전개 중입니다. 본교 해측 개정 특별위원회가 특별자치기구를 논의 중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학생사회가 총장 선임 과정에 대한 학생 의사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학교법인 정석 인하학원 이사회를 통해 제16대 본교 총장으로 조명우 총장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앞서 11일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권수현 직무대리 수행은 후보자 공청회에서 학생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습니다. 25일에는 조명우 총장에 대한 학생자치기구 대표자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며 총장 성출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추가하는 등의 요구를 밝혔습니다. 입장문에 대해 일부 학우들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치기구가 비상대책위원회인 상태에서 노력하고 있음에 응원하는 목소리를 싣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구 사망사건 가해자 재판을 앞두고 TF 활동이 전개 중입니다. 하구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처벌법상 준간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13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학생 공동대응 TF는 첫 재판 전까지 진행될 엄벌탄원서 서명운동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2차 가해 제보로 접수된 220건의 게시글을 본교가 선임한 로펌에 전달해 소송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로펌 선임 전 난립했던 본교와 재학생 대상 2차 가해 게시글에 관해 엄중하게 처벌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해측 개정 특별위원회가 특별자치기구를 논의 중입니다. 지난 4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대위원회가 회칙 개정을 발의하며 5월에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회계특위는 중앙학생회칙 전부 개정안을 검토하며 특별자치기구 같은 새로운 조항을 준비합니다. 이때 특별자치기구는 재건된 동아리연합회의 성격을 존중하며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논의 중인 조항입니다. 이에 동현집행부 측은 동현자체의 의결 과정을 존중하며 감시와 견제를 동반하는 것에 긍정적이라 답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을 포함해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입니다. 한편 정규학기 이내 부분 등록자의 경우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 오후 6시까지로 서류 제출 기간은 그 다음 주인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때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이 확대돼 학자금 지원이 9구간까지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6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하 체인지업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체인지업 멘토링은 복학생, 편입생, 전과생을 위해 학업생활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월요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학부재학생 멘토와 복학, 편입, 전과 멘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9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주간 진행됩니다. 또한 6개의 우수 참여팀을 선정해
우수활동 장학금을 시상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2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나동동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안내합니다. 이나동동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학습 공동체를 결성해 학업을 개선한다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4일 일요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이달 19일 월요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같은 강의를 수강하는 4명에서 5명 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이때 이나동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후 3스텝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2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낮뉴스의 송유빈이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던 때가 지나고 비가 한바탕 내리고 나니 어느덧 제법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낮은 쨍쨍. 해가 그 힘을 뽐내기에 에어컨과 작별하는 건 아직 싫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소중한 에어컨엔 곰팡이가 슬기 쉽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습기를 먹는 제품이니만큼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금방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어컨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에어컨을 사용한 후에 1시간 정도 송풍 모드를 틀어주면 된답니다. 우리 집 에어컨은 송풍 모드가 없는걸요? 하신다면 걱정 마세요. 실외기가 돌지 않도록 27에서 28도 정도로 설정해도 에어컨 속 습기가 건조되니까요. 우리의 여름을 버티게 도와주는 소중한 에어컨. 약간의 수고로 에어컨도 호흡기 건강도 지켜봅시다. 여행지에 도착하면 마주하는 색다른 분위기는 항상 우리를 들뜨게 하는데요. 그 분위기의 중심에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건축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온 역사의 흔적은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곤 하죠. 보는 것만으로 설레게 하는 바로 그 작품. 또 그 뒤에 숨겨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현대의 건축가들까지 저 송유빈 가이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디어를 쌓아 올린 삶을 따라가며 영감을 쌓는 여행, 빌드업 라이프 투어. 세계의 건축가들을 만나러 비행기 지금 이륙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열정의 나라 스페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게 될 라이프. 기존 건축 양식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한 건축계의 이단아이자 천재,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장소로 떠나볼까요? 도착하신 이곳, 색색의 타일 장식이 매력적인 구엘공원입니다. 구엘공원의 총입에는 2개의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진저 쿠키색의 벽과 크림과 같은 하얀 두 지붕을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네, 바로 과자집입니다. 실제로 이 두 건물은 가우디가 헨젤과 그레텔의 과자집을 떠올리며 설계한 경비실과 관리실이랍니다. 둥글게 마무리된 진저 쿠키색의 벽면과 지붕의 생크림풀처럼 솟아오른 표현 덕에 단순히 색이 비슷하다 수준을 넘어 더욱 과자집 같아 보여요. 알록달록한 과자집 사이를 걸으니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네요. 두 건물을 지나 안쪽으로 보이는 계단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구엘공원의 광장입니다. 탁 트인 시야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높이 올라온 만큼 도시가 한눈에 담기고 저 멀리로 지중해도 보여요. 아까 보았던 과자집들도 위에서 보니 더욱 아름답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뱀처럼 길게 늘어진 벤치. 벤치는 색색의 타일들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타일들이 불규칙적으로 깨져 있죠. 이렇게 타일을 깨서 장식하는 모자이크 기법을 뜨렌카디스 기법이라고 해요.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로이 깨진 타일들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 독특한 화려함을 뽐내고 있죠. 곳곳에 가득한 타일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구엘공원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랍니다. 이쯤에서 알려드리는 가이드의 포토존. 구엘공원에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계단에 있는 귀여운 도마뱀 분수입니다. 이 도마뱀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투톤을 상징하는 친구인데요. 남색, 노란색, 주황색 등 다채로운 색의 타일이 도마뱀을 더욱 깜찍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계단이 전부 나오도록 조금 내려와서 찍어도 좋고, 도마뱀이 크게 나오게끔 바로 옆에서 찍으면 쨍한 색감의 귀여운 사진을 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예쁜 인생샷 건져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조니 발렉의 허니입니다. Tell me everything and hold no lies. Say you're waiting for better skies. 구엘공원을 보니 가우디가 더욱 궁금해지셨다고요? 그렇다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그에게 조금 더 빠져보도록 해요. 가우디는 카탈루냐주에서 태어나 바르셀로나에서 주로 활동한 건축가인데요. 금속 세공업자 부부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공방을 도왔다고 합니다. 가우디의 섬세하고 정교한 조각들과 공간감은 이런 세공업 집안의 유전자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죠. 가우디가 건축을 배우기 위해 향한 곳은 바로 바르셀로나 건축학교. 늘 주어진 가이드와는 다르게 색다른 가설물을 내놓았던 그는 학교에서 꽤나 호불호를 타는 독특한 학생이었답니다. 그가 졸업할 때 학장은 우리가 지금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괴짜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이를 들은 가우디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건축가가 누구인지는 이제부터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자신의 건축 철학과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물씬 느껴지는 답변이죠. 가우디는 졸업 후에 한 장갑회사의 의뢰를 받아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선보일 장식장을 제작하는데요. 이후 박람회에서 한 사람이 이 장식장에 빠져 제작자를 평생 후원합니다. 네, 바로 앞서 만난 장소인 구엘공원의 의뢰인 에우제비오 구엘이 그 주인공이랍니다. 구엘은 가우디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였죠. 건축 천재와 부호의 만남이라니 정말 멋진 듀오인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소녀시대의 Forever One입니다. 네가 머문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건 겁없이 외치던 말 사랑해 너를 여러분, 가우디의 건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자연인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들은 가우디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곡선의 아름다움을 사랑한 가우디는 직선은 사람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신이 만든 선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우디가 직선을 완전히 배제하고 건축을 한 건 아니에요. 곡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필요한 곳엔 직선을 넣어 전체적으로 톡톡 튀면서 자연스럽게 특유의 독특함으로 자연을 인간의 건축에 조화롭게 녹여낸 것이 가우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그의 작품들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곤 합니다. 다음으로 만날 작품 또한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가득한데요. 가우디 최고의 걸작을 만나러 가는 동안 노래 한 곡 틀어드릴게요. 정승환의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가우디의 인생 최고의 걸작,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거대한 규모에 보자마자 압도되는 느낌이죠. 이렇게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선 중력을 이겨낼 묘안이 필요했는데요. 가우디는 자연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현수선 아치. 늘어뜨린 줄 가운데에 종을 달면 생기는 아치를 뒤집으면 중력을 견딜 수 있는 아치가 완성됩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바로 이 현수선 아치를 활용했죠.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면 성당의 둥근 아치가 더욱 잘 보이실 거랍니다. 자, 이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거대한 외부만큼 넓은 내부에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데요. 하얀 기둥들이 각각 가지를 뻗어 지붕을 지지하고 있네요. 높이 세워진 기둥들은 어딘가 딱딱하고 위압감이 있으면서도 마치 사람들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나무들 같아 보여요. 기둥 사이로 은은하게 퍼지는 빛 덕분에 정말 숲에 들어온 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우디는 이 숲과 같은 성당에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해요. 동쪽은 푸른 스테인글라스로, 서쪽은 붉은 스테인글라스로 창을 디자인해서 말이죠. 하얀 기둥들은 이런 색채 연출을 더욱 잘 보이게 해주는 장치이기도 하답니다. 역시 빛의 마법사다운 설계이지 않나요? 이쯤에서 안 들으면 아쉬운 가이드의 포토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그 거대한 규모 때문에 바로 밑에서 찍으면 성당을 전부 다 담기 어렵죠. 그럴 땐 정면에 위치한 공원으로 가보세요. 공원의 호수를 배경으로 찍으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웅장함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돌담 위에 앉아서 호수도 나오도록 찍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공원에서 인생샷 건지시고 여유로운 산책도 즐겨보세요. 오늘 저와 함께 만난 가우디, 즐거우셨나요? 기존의 딱딱한 직선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건축의 영감을 얻었던 가우디. 이제는 그의 작품이 틀에 갇혀 있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죠. 생각이 막힐 땐 가우디를 따라 여유로이 자연을 관찰하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빅나티의 정이라고 하자 들으시면서 오늘 투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가진, 보도의 최미빈, 기술의 양혜민, 진행의 전 송유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왠지 외로워지는 밤은 일세 흐린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드네. Yeah, 친구들과의 술자리 나는 또 네 얘기 꺼내보고 싶다는 넋두리에 친구를 다 번 뻔해. 10년도 더 돼 내를 사랑할 수 있니 이제 그만이지래.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기 말 맞잖아. 넌 하던 사고 일수도 뻔한 신을 안 믿으니까 네 전화 바로 픽업.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없어 다 갈 테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공감하는 치유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